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경제가 박살나서 여자들이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일본 여자들처럼 눈이 낮아지고 결혼율이 올라갈 거라 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을 엄청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아주 좋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여자분들 혼자 살기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잖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왜 혼자 살기 힘드냐? 뭐 통계에서 말하는 1인 가구 빈곤율 여자들 굉장히 높거든요. 6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결혼 못하는 여자들이 늘으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월세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저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혼자 살기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러다가 직장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아니 월세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이 없어서 사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혼자 산 여자분들 중에 남자도 그런 경우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개 고양이를 키운 분들이 많아요. 남의 집에 이제 월세로 살면서 그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기들은 뭐 외로워서 키운다고 하는데 개 고양이 키우는 돈도 꽤나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개 고양이 키우면서 월세나 생활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저축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개념이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도 혼자 산 여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혼자 살기 힘들면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개 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사치입니다. 사치. 왜냐하면 개 고양이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개 고양이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처럼 의료보험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실비보험을 만든다고 하지만 만들어도 사람이 하는 실비보험보다 뭐 더 비쌀 테고,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는 어떤 이제 질병 같은 것도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 중에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암 같은 거 걸리면 불운기 값이에요. 100만 원 그냥 넘어갑니다. 제 방송에 또 개 키웠던 분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개 고양이도 나이 먹으면 보통 개 같은 경우에 나이가 한 8살 넘어가면 이제 노견이에요, 노견. 그래서 다리가 쉽게 부러진대요. 걷다가 뭐 넘어지도 않았는데 착지하다 다리 부러지고 걷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다리 재활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깁스 같은 거 하고 이제 치료받으면 100만 원 넘겠는데.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한테 100만 원 큰 돈 아니에요? 과연 나중에 내가 키우는 고양이, 걔가 혹시라도 뭐 몹쓸병에 걸린다고 다치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 안 좋다는 거 알잖아.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남자도 차 살 때도 아니고 남자도 차 살 때 아니야. 놀러 다닐 때 아니에요. 그런데 좀 생각 없는 분들이 많이 보여. 제가 봤을 때 좀 한심해 보이는 분들. 그리고 설령 우리나라 경제가 뭐 박살난다, 뭐 버블이 꺼진다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가던 눈높이는 안 내려가요. 쉽게 안 내려갑니다. 한 번 명품을 구입하면서 썼던 그 맛은요, 쉽게 잊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이 이제 깨졌음에도 91년도에 이제 박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그동안 고도 성장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 10년 동안 여자들의 눈높이는 바뀌지 않았어요. 2000년 넘어서기까지. 서고 나서도 안 바뀌다가 남들이 등을 돌리고 초신남되고 자기도 결혼 못하고 군피배진이 그때 가서 바뀌기 시작했어. 일본도 10년이 걸렸어요. 최소 10년. 우리나라 얼마나 걸릴까?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한테 좀 듣기 나쁜 말일 수 있는데 여자분들 생각보다 경제를 보는 시야나 통찰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사실 통찰력이 없는 분들이 남자도 많아. 남자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안 좋아질지 생각해보면 사실 돈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근데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남자도.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통찰력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 뭐 제가 말하는 통찰력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가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통찰이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는 앞으로 좋아지게 싹 게 없어요. 나빠지는 거 많아. 그럼 돈 벌기 점점 힘들어져.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이게 다예요. 월급이 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월급에도 관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통찰력이 좋은 거예요. 미래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근데 미래가 안 좋아지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슴슴이 해퍼지고 돈은 안 모으고 어떻게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되면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지. 정말 착하게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나라에 도와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안 좋아서 나라가 이제 곤두박 치면 그때 가서는 복지를 없애버릴 거예요. 복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줬던 복지를 없애버리면 왜냐면 나라 어렵거든. IMF 때 그랬어. IMF 때 나라 살림이 어렵고 다 힘들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 없애버리고 기업들도 돈 싹 없애버리고 복지도 없애버리고 보너스 성과급 다 없애버리고 방송도 쓸데없는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때 IMF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견 탤런트 분들 그리고 아나운서 짬빵이 높은 분들 다 내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아나운서 짬빵 한 10년 넘으시면 다 나갔어요. 여자 아나운서 다 나갔어. 그때. 그리고 이제 탤런트 분들 있죠. 좀 연차가 있는 분들 한 50대 20대 다 내보냈고 그리고 장수 프로그램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뭐 대충 나면 사람 걸렸네. 전원일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금비만 많이 지출하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다 없애버렸어. 복지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일자리나. 없앴으면 없앴지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 이제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져. 원래 없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돼요. 썩은 동태 눈가리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30년쯤을 분기점으로 예상합니다. 그때쯤이면 버블 붕괴는 되었을 것이고 영케 버티더라도 터지긴 할 거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90년생이 40살이 되면서 80년대생은 이미 40대로 진입. 그때쯤이면 생식 능력 상실한 채로 결혼 못한 여자들 곡소리 내는 소리 여럿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해요. 지금도. 여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 능력이 없어지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여자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에 뭐 동안이라든지 뭐 피부 관리라든지 성형 같은 게 발달됐다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능력은 과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수술하는 거 있습니까? 생기는 거 있나요? 없잖아.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관리 잘한다 한들 가진 게 없고 결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안 써져요. 방송국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IMF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MF 때 이제 터지고 나서 나이 드신 배우들도 안 써졌어요. 여러분. 짬만 차고 인건비 높고 이제 나이만 차신 분들 방송에 다 내보냈단 말이야. 아나운서도 뭐든.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블이 터지면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 실력 없고 나이만 차고 짬만 차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난임 불임도 문제가 돼요. 난임 불임. 우리나라가 난임부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결혼 나이가 높아지면서 늦은 나이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난임되면 부부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난임이고 뭐 아무리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안 되고 하면 부부 생활 내내 이게 행복하지 못해. 왜냐하면 서로 괜찮다고 하지만 보통 여자들이 그런 거 안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 임신이 안 되면.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히스테리를 또 남자한테 한단 말이야. 그럼 남자는 또 밖에 나가 일해 힘든데 그런 히스테리까지 받아들이면 미치죠. 난이 많아지면 제가 볼 때 이혼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자녀 때문에 참고 사시는 이제 부부들이 많은데 자녀가 없으면 이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겨도 막아줄 안전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또 남의 자식 입양하는 게 우리나라는 또 대중화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을 하는 것 자체가 남의 피를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아직 우리나라는 좀 대중화시키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정말 난임부부 많아지고 하면 입양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입양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하기는 또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혈통 사회라서 이게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그런 거야. 지금 나이가 차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야. 제가 장난컨대 지금 한국 나이 35세, 그 89년생이죠. 89년생 분들 중에 뭐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전문직, 아니면 사업을 거는 여자분들은요,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상당수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산을 많이 거쳤다거나 객관적으로 자기 혼자서 남자와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결혼이 피하는 이유가 그냥 뭐 가정 키우고 산다는 거, 그거 이유가 아니라 여자들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 일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일본도. 그리고 여자분들 지금 재테크 같은 개념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재테크 같은 것들. 뭐, 돈 관리라든지 아니면 돈을 모으는 거, 자산을 축적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없어요. 모은 돈은 없고 자꾸 결혼시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원하잖아. 남자는 그걸 싫어하고. 어. 이게 당연히 뭐 생물학적 능력을 상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아니라 돈까지 없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나이가 여자분들이 40대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40대가 아니라 30대 중반만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자분들은 나이가 차면 재취업이 힘들어요. 재취업. 그러니까 뭐 사무직 같은 거 많이 일하다 그만뒀어요. 그럼 똑같은 사무직 들어가면 되지 않나? 잘 안 뽑아져요. 젊은 사람도 뽑지. 재취업이 힘들어요. 20, 30대 맨날 그 사무직과 서비스만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어. 거기다가 계속 월세를 살고 있어. 월세 살기 때문에 생활비하는 지출은 계속 나가요. 근데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할 겁니까? 그렇다고 부모님 손을 벌립니까? 부모님도 나이 드셔가지고 가진 돈이 없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식이 가난하면 부모도 가난한 게 높다고. 자식이 가난한데 부모가 막 돈 많고 부동산 많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찾아봐요, 여러분.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 봐봐요. 부모가 잘 사는데 자식한테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는 집이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앞가림 못하는 친구도 있으면 대부분 부모님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사실 건가요? 어차피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뭔가 기본적인 나이가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건 내가 봤을 땐 피부로 겪어봐야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듣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감성적이게 판쳐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이잖아. 자신들이 피부로 느껴보고 나서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 무거운지, 감당하기 힘든지를 경험해봐야 그때 가서 제 말이 먹힐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